4045만 명 개인정보 중국으로 넘어갔다. 사실 이런 부분은 본질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바로 우리나라 페이 산업의 중국 종속 문제입니다. 간편 페이 시스템으로 각종 지방세라든지 공과금이라든지 납부가 가능하고 우리나라의 근간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기차표 예매도 할 수 있고 비행기표도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모든 걸 이제 간편 페이로 할 수 있는데 결제 시스템이 어쩌다가 중국에 이렇게 종속이 되게 됐는지 소비자들 관점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의 이 개인정보 유출 문제, 이런 문제를 넘어서 근본적인 우리나라 결제 산업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리고 토스페이, 이 네카토라고도 불리는데 이 3대 이 대규모 페이 산업이 중국의 알리페이와 모두 기술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알리페이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최대의 이 간편 결제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8,100만 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1년에 이 애플페이에서 처리되는 금액이 6조 3천억 달러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알리페이에서 처리되는 금액이 6조 달러 정도입니다. 세계 경제 최강이라는 미국의 소비자 거의 대부분이 활용을 하고 있는 이 애플페이가 알리페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 금액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중국의 알리페이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아직 이름을 알리지 못하고 있는 무명이나 다름없는 한국의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는 알리페이망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지난주에 설명을 해드렸죠. 이런 식의 기술 협정을 맺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카카오페이와 토스페이 같은 경우는 엔투그룹이 대주주로 경영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 엔투그룹의 지분이 40%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후에 대량 매도를 하면서 지분율이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양사 합쳐가지고 엔투그룹이 쓴 돈이 뭐 한 4천억에서 한 5천억 사이 정도 되거든요. 이 엔트그룹의 모기업인 알리바바 입장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푼돈이죠. 이 정도 푼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주요 결제 산업을 하고 있는 두 페이 회사를 사실상 장악을 한 겁니다. 중국 자본이 우리나라 토스페이먼트나 카카오페이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는 기사를 찾아보면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환영하는 내용의 기사들이었어요. 투자금의 국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페이 기업이 뒤늦게라도 이 중국이라는 거대 자본의 투자를 받아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세계 기업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이 과정은 계속해서 환영을 받고 있었고 장려할 만한 일이었던 건데 이게 이번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엮이면서 이 중국이라는 점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국제사회가 특히 미중 간의 패권 다툼으로부터 시작된 이 양극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 조금씩 기존에 없던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정보 보안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즉 협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구분이 굉장히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네이버와 라인 사태입니다. 이 네이버 라인 사태가 자세히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중국 기업들이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네이버 라인 사태는 저희가 귀에 빡종 코너에서도 왜 이 일본이 네이버의 라인 지분을 뺏으려 하느냐, 왜 라인을 뺏어가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다각도로 분석을 해드렸었어요. 근데 그 중에 공식적이고 가장 유력한 이유는 결국은 정보 보안입니다. 라인의 망이 지금 일본에서 거의 국가 근간 사업처럼 이 페이 산업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 지자체의 세금을 라인으로 내고 있고 모든 국가 기관망을 이용할 때 라인을 통해 가지고 결제를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 50대 50의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네이버네. 이런 불만이 생긴 상황에서 실제로 네이버가 해킹을 당하면서 일본 고객의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ネットワークの特にネイバーとのネットワークの関連性というところが課題があって、今回のハッキングにつながったと。 통상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보안 조치를 요구하고 벌금 등을 부과하는데 지분 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정보 보호에 굉장히 눈뜨고 있는 이 시점에 일본의 국가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이 라인
일본의 페이 시스템이 알고 봤더니 한국 기업이 대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 이 점이 일본 국민들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고 지분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라는 액션을 취하는 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에는 라인페이 쓰지도 않잖아.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건데 우리가 그냥 알아서 관리를 할게 라는 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요구였는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우리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력으로 거기에다가 페이망을 이렇게 성공을 시켜놨는데 이제 와서 다 놓고 나가라고? 이게 강탈이 아니면 뭐냐? 이런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언제 나중에 다시 또 시동을 걸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실패를 했어요. 이렇게 크게 외교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갈등 사항으로 빠져들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이 네이버를 바라보면서 했던 똑같은 우려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심지어 우리는 그 나라가 중국인 겁니다. 아직 메이저 이 지불 수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토스페이와 카카오페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역시 이걸로 뭐 공과금 납부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전략적 투자자로 중국 자본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실제 이 사회를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 세계가 중국을 좀 약간 그 정보보호법이라거나 중국 내부의 정치 문제로 이 자국의 정보보호에서 좀 걸러내야 할 상대로 보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한참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카카오페이 사태가 터지는 걸 국민들이 보면서 우려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신뢰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정보 정말 안전할까? 자,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도 일본처럼 중국에다가 이제 지분 다 내놓고 나가십시오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지분을 전부 다 내놓고 나가면 여기 주가 폭락할 겁니다. 엔트그룹이 카카오페이의 지분을 점점 줄이는 과정에서 지난해 대규모 매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때 이 카카오 전체 주식이 휘청했어요. 라인은 네이버가 없어도 괜찮았어요. 라인은 소프트뱅크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뒤에 붙어 있잖아요. 카카오는 사실 좀 괜찮아요. 카카오라는 모기업이 있으니까. 토스가 알리가 없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투자받은 사람 몇천억이었을 거예요. 그럼 몇 배잖아요. 자사주를 살 수는 없어요. 토스가 돈이 없어요. 토스는 알리가 없으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라서 당장 중국 엔트그룹에게 주식 내놓고 나가라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일본도 우리나라 네이버에게 지분 정리하라는 거 포기했잖아요. 우리나라가 외교적으로 문제 삼으니까 놀라가지고 포기했잖아요. 실제 뭐 사고가 터진 것도 아닌데 다 빼고 나가라 라고 한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 외교적인 후폭풍은 아마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이 국민들의 불신은 점점 커지는데 정작 우리는 그 중국에다 대고 다 놓고 나가십시오라는 말을 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일본 사람들은 알리페이로 정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찝찝해하거나 그러진 않나요? 당장 일본의 그 많은 편의점들만 해도 알리페이에 다 가맹이 돼 있습니다. 알리페이 가맹점이에요. 근데 이거 다른 겁니다. 실제 일본 국민들이 그럼 알리페이를 쓰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렇게 가맹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우려가 크지 않은 거죠.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이버페이를 쓰듯이 카카오페이를 쓰듯이 이 토스페이를 쓰듯이 일본 국민들이 자국민의 페이로 쓰고 있는 중이에요. 실제로 우리 국민이 이 내 생활 속에서 매일 사용하는 페이 시스템이 어느 나라의 지분을 투자를 받고 어느 나라의 기술을 이용하느냐, 이게 지금 각국이 굉장히 예민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이 된 거죠. 라인이 일본을 포함해서 동남아나 이런 데서 잘 나가는 거 보면 좀 기회가 있지도 않았나. 이 라인이 사업을 정말 잘해가지고 동남아 그리고 이 대만 같은 경우는 라인의 점유율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아니 이게 결국 네이버의 자식인데, 네이버의 기술력으로 네이버가 전략을 세워서 사업을 이렇게 확장을 한 건데 왜 우리는 이걸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거를 좀 더듬어 보면은 결국은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초기에 카카오톡이 라인과의 경쟁을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결국 네이버는 한국에서는 라인 사업을 철수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뭔가 망을 키우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 일본에서의 승리는 한국에서 실패한 게 전화위복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라인이 일본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네이버가 메신저 싸움을 우리나라에서도 이겨가지고 일본과 한국에서 똑같은 규모로 사업을 키웠다라면 이렇게 일본을 모두 장악하기 전에 더 빨리 지분 정리를 시키든 분리를 시키든 문제를 삼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우리는 이제 중국의 자본과 중국의 기술이 없으면 독자적으로 페이 시스템을 국제시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이 IT 강국이란 말이 항상 나왔었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아시아권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나라고, 전 세계 IT 기업의 테스트베드고, 이게 모든 게 우리나라가 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걸로 보였는데, 이 한참 우리보다 후발주자라는 중국이 그 시장을 다 먹었습니다. 핀테크에서 어떻게 이렇게 뒤처지게 됐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난 수많은 전문가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말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과도한 규제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공인인증서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나요? 그렇죠. 사실 공인인증서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한국의 갈라파고스다, K 갈라파고스 뭐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거 사실 이런 말이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2021년도에 전 세계 핀테크 산업 발전 순위를 매긴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전년도만 해도 18위였는데 1년 사이에 쭉 순위가 밀리면서 2021년에는 26위, 8단계나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어쩌다가 폐쇄적이라는 일본보다도 이렇게 많이 뒤처졌을까요? 우리나라가 핀테크 규제가 굉장히 센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핀테크라는 단어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거든요. 금융업에 대한 규제와 IT업에 대한 규제가 동시에 핀테크업에 가해지다 보니까 이거를 규제를 뚫고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볼게요. 일단 망 분리 규제입니다. 이게 뭐냐? 외부에서 쓰는 인터넷망을 이 회사 내부에서 쓰는 망과 완전히 분리를 시키라는 규제거든요. 이 핀테크는 모든 게 인터넷망으로 되잖아요. 오프라인망이 없잖아요. 근데 내부망과 외부망을 완전히 철저하게 물리적으로 분리를 시키라라고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객의 정보를 받은 걸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이 클라우드망을 이용할 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이 이걸 온라인에 띄울 때 망이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핀테크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기존에 있던 금융보다 훨씬 빠르고 간편하고 손쉽게 이용하는 게 모토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점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의 이 유수의 핀테크 업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꺼려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구글페이도 안 들어와 있죠. 애플페이도 이제 와서 현대카드가 들어왔다고 하지만 사실 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규제 때문이다 라고만 보기는 힘든 부분이 있지만, 알리페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다가 우리나라 기업의 주주 형태로 참여하는 전략을 취한 이유가 해외 기업인 알리페이, 엔트그룹이 이 페이 업계에 직접 뛰어드는 거를 우리나라가 규제로 막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핀테크 규제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거를 뚫고 사업을 하는 게 과연 우리에게 타당할까라는 이제 사업적인 검토도 있었겠죠. 허무하게 그 4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규제가 그럼 좀 허술했던 건가요? 되게 전곡을 찔렀는데, 사실 핀테크의 규제의 핵심은 소비자 편익과 보안, 이 사이에서의 균형인데, 어느 쪽에 더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규제가 약한 나라가 있고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규제가 실제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봤듯이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보안 사고가 어제 오늘 일입니까? 핀테크 자체가 발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보안을 겹겹이 쌓아서 찍어 누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보니 우리나라가 어느새 우리나라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고 중국의 종속이 돼 있더라. 그렇게 우려했던 보안 문제도 그냥 다 터지고 있더라. 무엇을 위한 규제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K 갈라파고스, 한국 갈라파고스는 사실 뭐 이런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그래서 정부에서도 규제를 개혁하겠다, 벌써 몇 년째 계속 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규제를 타파한다고 약속해줘 놓고 아직도 안 하고 있다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핀테크는 곧 고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정보를 왜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도 중국과의 지분관계 정리해라, 중국과의 망 이용을 끊어라 라는 얘기는 정부에서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딴 데로 갈아타도 똑같은 문제가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미지가 국가가 어느 나라 거냐에 따라 그렇죠. 이미지의 그 차이일 뿐이지 뭐 똑같은 위험이 또 닥칠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랬을 때 유럽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안 된다. 너의 그 정보 다 공개해라. 어디다 쓰는지 확인시켜줘라. 미국 기업들은 미국 본토의 규제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인정보를 남발하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존재하나 확인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검증을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 문제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고려사항인 거고요. 두 번째 고려사항이 자기네 페이 플랫폼을 개발할 수도 있어요. 알리를 안 쓰고 그렇게 되면은 결제 비용이 상승 올라가겠죠. 처음에 그걸 안 했던 이유가 비용이 올라가서거든요. 그럼
결제 비용이 올라가면 그거는 소비자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금감원이 지적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당장 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가 모두 이 알리의 결제망을 해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각자가 알리페이와 어떻게 계약을 했냐에 따라서 넘기는 정보의 양이 다 달랐습니다. 또 이렇게 넘어간 정보를 알리페이가 보관을 하는 기간도 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 알리페이망을 이용하는 그 자체가 어쩔 수가 없다면 적어도 3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라도 좀 규격화를 시키고 최소한의 정보만 넘겨도 이 망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의 어떤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경영에 참여를 하고 이 돈을 대주고 있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까지 내려가 보면은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과연 될 것인가 라는 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언제 다시 일본이 네이버에게 지분 정리하라고 다시 요구를 해올지 모르는 일입니다. 지금 요번에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어도 틱톡에 대한 퇴출은 미국에서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결국은 전 세계가 이 IT 산업으로 인한 이 자국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 중국과의 밀접한 결제 시스템의 종속 관계를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박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